몇 주 전부터 갑자기 치아 뿌리 부근에 잇몸 위쪽 부분에서 작은 궤양이나 두종이 생기면서 아물지 않고 점점 커지거나 딱딱해지는 증상이 11주 넘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평소와 달리 의치를 끼기 어렵고 치조골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때로는 잇몸 위쪽에서 출혈이나 한홍이 반복되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징후를 단순한 의치 상처나 치조골염으로 오해하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치조골을 덮고 있는 점막이라는 중요한 부위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심각한 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치조점막에서 발생하여 침묵 속에서 자라나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위험한 병, 치조점막암입니다. 먼저 치은암이나 볼점막암과 치조점막암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은암은 치아 주변 잇몸에서 발생하고 볼점막암은 뺨 안쪽 점막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치조점막암은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을 덮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치조점막암은 상악치조점막암과 하악치조점막암으로 나뉘며 주로 편평상 피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치조골 파괴와 의치 부적합이라는 특별한 임상 양상과 치료 접근법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조점막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3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희귀한 구강암으로 특히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조점막암 환자의 약 90%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단순한 의치 부적합으로 여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치조점막암은 빠른 발견 시 치조점막의 정상적인 치아 지지와 의치 안정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78%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치조골 깊숙이 침범하여 심각한 골 파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치조점막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조점막은 치조골 표면에 위치한 생명 활동의 핵심 조직으로 골 보호, 의치 지지, 감각 전달이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치조점막 내부에는 특수한 각 화상피와 결합 조직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치조골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의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압력과 온도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치조점막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10주 이상 지속되는 치조점막 궤양과 점진적 악화입니다.
치조골 위 점막에 생긴 상처나 궤양이 아물지 않고 점차 깊어지면서 골 조직까지 확산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외상성 궤양이나 H 상처는 적절한 치료로 8주 이내에 완전히 아물지만 10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악화되거나 더욱 깊어진다면 치조점막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H 부적합과 통증입니다. 치조점막암이 진행되면서 치조골 형태가 변하여 H가 맞지 않고 착용할 때마다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새로 제작한 H도 금세 맞지 않게 되거나 H를 끼면 특정 부위에만 극심한 아픔이 지속되는 경우는 치조점막과 치조골이 종양으로 변성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급속한 치조골 파괴와 흡수입니다. 치조점막암이 진행되면서 6개월 동안 치조골이 급격히 녹아 없어지고 잇몸 라인이 현저히 낮아지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골 파괴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H 제작이 불가능해지고 얼굴 형태까지 변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치조점막 종괴와 표면 변화입니다. 치조점막암이 커지면서 치조골 위에 딱딱한 혹이 생기고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경우예요. 특히 만져보면 돌처럼 딱딱하거나 표면에 백반증이나 적색반이 나타나는 경우는 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경부 림프절 종대와 안면, 감각 이상입니다. 치조점막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서 턱 아래나 목 옆쪽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해당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예요. 특히 목을 만질 때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치조점막 부위가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는 림프절 전이와 신경 침범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조점막암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부적절한 H와 만성 자극입니다. 맞지 않는 틀니나 거친 H로 인해 치조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신 분들은 치조점막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40배에서 80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부적절한 H를 15년 이상 사용하시면서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자극받은 분들에게서 치조점막의 만성 염증과 변성이 누적되면서 8년에서 15년에 걸쳐 치조점막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장기간 무치약 상태와 영양 부족입니다. 오랫동안 치아를 뽑고 치료받지 않으신 분들은 치조골 흡수와 함께 치조점막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요. 특히 무치약 상태로 20년 이상 지내시면서 영양 부족까지 동반된 분들은 치조점막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8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장기간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치조점막의 발암 물질을 직접 노출시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켜요. 특히 하루 한갑 이상 25년 넘게 흡연하시거나 과음을 지속하신 분들은 치조점막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저하입니다.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당뇨병 등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치조점막 세포의 악성 변화가 촉진돼요. 특히 18형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령자는 치조점막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구강 위생 불량과 유전적 소인입니다. 장기간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시고 직계 가족 중 구강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구강 위생 불량과 구강암 가족력이 함께 있는 분들은 치조점막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치조점막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구강 내시경과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입니다. 구강 내시경은 특수한 확대 장치를 사용하여 치조점막의 미세한 변화까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2분이면 완료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는 치조골의 파괴 정도와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영상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조점막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치조점막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치조점막 상피세포의 점진적인 변성과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치조점막 표면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각화상피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점막 재생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치조점막이 조금 거칠어진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치조점막의 핵심 기능인 골 보호와 의치 지지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구강 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치조골막의 미세한 변화와 초기 골 흡수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치조골을 덮고 있는 골막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골 대사에 미세한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는 처음에는 의치를 끼거나 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거나 특정 부위에서 약간의 압박감을 경험하며 때로는 치조점막에서 가벼운 뻐근함이나 당김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혈관 분포의 질적 변화와 염증 반응 시작입니다. 종양 조직이 치조점막의 혈관을 침범하거나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혈액 순환 장애와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치조점막 부위에서 열감이나 부종을 느끼거나 의치 착용 후 평소보다 오래 아픈 경험을 하며
때로는 치조점막에서 출혈이 예전보다 쉽게 나는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신경 분포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치조점막암으로 인해 주변 신경이 압박되거나 염증에 노출되면서 감각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치조점막 부위에서 저림이나 둔한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리치를 끼고 있을 때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치조점막 통증과 수면 장애입니다. 종양으로 인한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치조점막이 쑤시고 아파서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치조점막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조점막이 더욱 부어있고 전신이 피곤한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광범위 치조점막 절제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주변 안전 경계를 포함하여 치조점막과 토층 치조골을 제거하면서 중요한 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방사선 치료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정밀한 방사선을 종양 부위에만 조사하여 재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조점막암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 몸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중기 치조점막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치조골 파괴와 구조 붕괴입니다. 종양이 치조점막을 넘어 치조골 깊숙이 침범하면서 골 조직이 광범위하게 녹아 없어지고 악골의 기본 구조가 붕괴되어 더욱 위험한 것은 악골 골절 위험과 인근 치아의 완전한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의 완전 마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의치, 기능 상실과 영양 장애입니다. 종양이 치조점막과 치조골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리치 착용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심각한 영양 섭취 장애가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음식을 전혀 씹을 수 없고 연식조차 삼키기 어려워져 정맥 영양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안면, 변형과 개구 제한입니다. 치조점막암이 인근 근육과 인대까지 침범하면서 한쪽 얼굴이 심하게 함몰되고 입을 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얼굴의 심각한 비대칭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어 의사소통까지 불가능해지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골 통증과 신경 침범입니다. 종양이 치조골의 신경 통로를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골 통증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턱 전체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고 안면, 감각의 완전 마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지속적인 골, 출혈과 감염 위험입니다.
종양이 치조골의 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골수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해요. 환자들은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극심한 빈혈과 함께 골수염까지 동반되어 응급 지혈술과 골 절제술이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확대 악골 절제술과 재건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치조골과 악골 일부를 광범위하게 제거하고 자가골이나 티타늄 임플란트로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복잡한 수술법이에요. 항암, 화학 치료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파보플라틴이나 젬시타빈 같은 항암제를 수술과 함께 사용하여 종양 축소와 전이, 억제를 도모합니다. 말기, 치조점마감,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치료 한계를 넘어선 절망적 상태로 악화됩니다. 말기, 치조점마감,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악골 파괴와 안면 붕괴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악골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얼굴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구강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요. 환자들은 인공 악골 지지와 경관 급식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급성 호흡 부전과 질식으로 인한 극도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광범위한 전이와 다발성 장기 침범입니다. 치조점마감이 폐, 간, 뼈 등 전신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급속히 마비돼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호흡부전과 간부전 그리고 골절 위험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기도, 폐쇄와 질식 위험입니다. 말기 종양으로 인해 기도가 압박되거나 막히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심각한 호흡 곤란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보이면서 응급 기관절개술이나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완전한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폐혈증과 다장기 부전입니다. 말기 치조점마감으로 인한 만성 골수염과 괴사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이 진행돼요. 환자는 고열과 의식 저하를 보이면서 신장과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집중치료실에서 인공장기 지원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악액질입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과 완전한 영양 부족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급속히 파괴되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진행돼요.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생체 기능이 정지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신경 차단술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3차 신경을 마취하여 극심한 골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관 절개술로 호흡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치조점마감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치조점마감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72세 송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8개월간 지속된 의치 부적합과 치조점막 통증을 단순한 잇몸 문제로 여기시다가 치조점막에 궤양이 생겨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하악 전치부에 1.8cm 크기의 초기 편평상 피세포암으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광범위 치조점막 절제술과 골막 보존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안면, 부종과 의치, 재제작의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단계적 재활 치료와 맞춤형 의치 제작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식사와 의치 착용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전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부적절한 의치 사용으로 인한 만성 자극이 있으신 중정기 치과 검진에서 상악 구치부에 초기 백반증을 발견하셨어요. 즉시 의치 교체와 함께 레이저, 절제술과 냉동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치조점막 감각 저하와 의치 적응 곤란을 겪으셨지만 감각 재활 치료와 의치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치조점막 기능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75세 김모 할머니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치조점마감이 치조골까지 침범한 이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한 고울 파괴와 안면, 변형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대 절제술과 티타늄 임플란트 재건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장기간 재활의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2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의치 기능과 외관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치조점마감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미세 절제술입니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치조점막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과 치조골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개방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기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3차원 프린팅 재건술입니다.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나 생체 재료를 3차원 프린터로 제작하는 치료법입니다. 치조점마감에서도 80% 이상의 기능 회복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리치 착용과 저작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줄기세포 유도 재생 치료입니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와 성장 인자를 이용하여 손상된 치조점막과 치조골을 자연스럽게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치료 성공률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치조점마감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의치 관리와 정기 점검입니다. 의치를 착용하신 분들은 3개월마다 치과에서 의치 적합성을 점검받으시고 맞지 않거나 아픈 부위가 있으면 즉시 조정받으세요. 특히 의치로 인해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프거나 상처가 생기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구강 검진과 치조점막 관찰이 필수입니다. 6개월마다 치과나 구강외과에서 정밀한 치조점막 검사를 받으시고 매일 거울을 보며 치조점막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세요. 특히 치조점막에 2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나 백반증이 있으면 즉시 조직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금연과 절주로 치조점막 보호하세요. 담배와 술은 치조점막에 직접적인 발암 물질을 공급하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금연, 보조제나 금주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의치를 착용하시면서 흡연하는 것은 치조점마감 위험을 극도로 높이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구강 위생과 치조점막 마사지로 건강 유지하세요. 하루 2회 부드러운 칫솔로 치조점막을 마사지하듯 닦으시고 알코올이 없는 구강 청결제로 헹궈주세요. 특히 의치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치조점막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치조점마감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1cm 이하의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치조점막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88%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로봇 보조 수술과 3차원 재건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조점막 궤양 의치 부적합 골 통증 치조점막 종괴 등 치조점마감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10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구강외과나 치과에서 구강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신장세포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세포암은 신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으로 혈뇨와 옆구리 통증이 주요 증상인 특징이 있습니다. 치조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치조골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구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치조점막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치조점막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나는 일상 되세요.